오늘 여러 가지 경제 뉴스가 있습니다. 아주 참 복잡한 뉴스가 있습니다. 우선 뉴스를 조금 라운드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장하성 얘기 또 안철수 얘기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진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어요. 건설하고 태양광 때문에 이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원래 이산화탄소 소동이라고 하는 온난화 소동이라고 하는 잘못된 전제, 석유는 고갈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사업이 이 태양광, 풍력, 각종 이 소위 신재생에너지 계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마 정규제 TV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석유가 고갈되거나 내추럴 리소스가 고갈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마 조금씩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완전히 동의는 아직 안 하실지 모르지만 자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두뇌 속에 존재하는 것이지 이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석유 고갈론이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마는 석유는 고갈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석유는 갈수록 confirmed reserve가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 수준에 따라서 석유 분연량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술 수준에 따라서 석유 부존량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셰일가스가 또 터져가지고 오히려 유가가 지금 덜 떨어지고 있는 거죠. 돈을 이렇게 풀어대니 유가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게 이명박 정부의 소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예산 엄청나게 때려넣고 드디어 이제 예산을 더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인간의 관념이 이런 옛날에 그 환율 가지고 그랬었죠. 노무현 정부 말기에 미국이 망한다고 다 대통령부터가 미국이 망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참 무슨 지적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과간입니다만은 미국이 마치 거들나서 완전히 망할 경제인 것처럼 그때 떠들었댔어요. 그래서 전부 다 원화가 계속 올라가고 달러화가 휴지가 될 거라는 전제에서 그 키코 같은 거 투자하고 중소기업들까지 그런 분위기에 편성하고 모든 연구자들이 달러 가치가 급락할 것처럼 보고서를 내고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키코에 물려서 다 날아갔잖아요. 그 사람의 관념이라는 것은 또는 잘못된 전제라는 것은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이 신재생에너지에 걸려들어서 결국에는 지금 웅진그룹이 전체가 풍전등화 사실상 이제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윤석열 회장은 2, 3년 내에 살려볼 수 있다. 조금만 도와다오 하고 이제 호소를 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새로 재벌이 나오지 않나 하는 논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선 피터팬 신드롬이 있다. 더 이상 크려고 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왜? 재벌급으로 올라오면 전부 엄청난 이 규제가 있거든요. 재벌이 되면 지금 더군다나 경제민주화 슬로건 다 때려 죽일 듯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재벌이 되면 엄청난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제의 망에도 불구하고 재벌로 커지려고 해왔던 기업들이 있죠. 참 좋은 기업들이고. 이제 웅진의 윤석열 회장도 그런 이제 파이팅 넘치는 기업가였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기업을 일으켜와, 그 이제 중소기업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댐을 넘어오면 중견기업이 있고, 중견기업이란 댐에서 또 하나의 댐을 넘어오면 이제 대기업이 있습니다. 밑에는 특혜가 있고 위에는 규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견기업 이렇게 이제 업력이 구분되어 있고 지금 중견 중소 안에 또 중소기업 전문 업종으로 또 댐을 이제 수족관처럼 잘게
나누어서 그 안에 작은 물고기들 모이를 정부가 주면서 먹고 사는 수족관으로 만들겠다 하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뭔가 얘기를 하다가 뭐 다른 생각 잠깐 하면서 메모를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재벌급 대기업들은 전부 70년대 형성된 기업들입니다. SK가 이제 좀 그 뒤에 합류를 했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대기업이면은 뭐 굉장한 강자여서 시장에서 언제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고전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뭐 많이 내려왔습니다. 뭐 쌍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특히 IMF 이후에 30대 재벌 기업 중에 15개가 망했습니다. 근데 중견기업으로 커서 재벌급으로 올라오기 일보 직전에 지금 웅진처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상정복이 코앞인데 거기에서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야, 좀 이렇게 말하자면 브레이크스루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통과해야 되는 어떤 지대가 있는데 이 지대를 좀 뚫고 쑥 올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산업경제라는 것은 대개 금융은 5년마다 한 번씩, 일반 제조업은 10년마다 한 번씩 큰 주기가 있거든요. 그 주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부침이 있죠. 이 부침이 있어서 올라갈 땐 괜찮다가 내려오는 국면에서 망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쭉 올라가서 마지막 브레이크스루, 뭔가의 돌무더기를 통과하면 정상이 눈앞인데 거기서 전부 미끄러지고 하는 거죠. 그 주기하고 산업의 주기하고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말에도 그랬고 90년대 97년 8년 90년대 말에도 그랬고 2000년대 말에도 그랬고 또 지금 걸려들고 있는 거죠. 그 소위 10년 주기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이제 물론 웅진그룹의 지금 문제는 윤석열 회장이 얘기하고 있듯이 모두 자기 불찰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건설에 무리하게 투자했고 케미칼에 들어갔고 예를 들어서 뭐 출판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육, 웅진코웨이까지는 좋았습니다만은 태양광 때문에 또 문제가 되었고 그런데 이번에 또 무너지고 있는 거죠. 야, 이게 왜 이럴까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기업과 개인의 문어발 확장이다, 무리한 사업다가 가다 과잉 차입이었다 하는 기본적인 공식 말고 뭔가 좀 긴 시각을 보고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들이 쭉 커서 재벌급으로 이렇게 쑥쑥 올라와서 삼성, 현대자동차 같은 재벌들이 한 20, 30개 좀 쫙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상 문턱에서 다 미끄러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반복되는 현상이라면 뭔가 이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가 뭘까? 혹시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이 마지막에 브레이크스루를 넘어서는 그것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아닐 수도 있다. 말하자면 어떤 국면이 와서 경기가 꺼질 때 그야말로 가혹한 채권 회수라든지 또는 어떤 브레이크스루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물론 금융은 금융대로 이유가 있죠. 그걸 넘어가도록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지 못하죠. 이제 기업 경영가를 의심하고 야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도와줘봤자 그 기업가 개인에게만 이익일 뿐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건 중견기업이 커서 대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이제 몸집을 불리면서 재벌급으로 쑥 올라가는 현상들이 많아져야 우리 경제도 좋아질 텐데 여기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웅진그룹 같은 거 하나 무너지면 뭐 중소기업 뭐 수백 수천 개와 맞먹거든요. 6조 매출이었으니까요. 하무지 이런 거 뻥뻥 터지고 나면 사실 이게 좀 커지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뭔가 제도적으로 또는 우리 사회의 어떤 기업가 또는 금융시장의 어떤 내밀한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그 규칙 같은 것이 뭔가 조금 바뀌어지면 그 어떤 목 부위
보틀넥을 통과할 때 뭔가 좀 부드럽게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지금 필연적으로 어떤 기업이든지 그 지뢰밭을 통과해서 정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뭔가 눈에 안 보이는 그물이 짜여져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답답해서 웅진이 또 걸려들었어요. 물론 저는 뭐 윤석열 회장은 같이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해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참 안타깝죠. 저는 뭐 태양광에 대해서 그때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욕심을 못 버리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기업가의 집념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나 같은 월급쟁이하고의 차이점일 수도 있죠. 기업가 집념의 사나이들이잖아요. 그 결국 지금 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든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